제주대학교 입구에서 화물차 2대와 버스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시내 아파트 가격이 이유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투기 세력이 제주로 내려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등분공원 민간특례사업 평가심사에서 당초 다른 업체가 1위로 평가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2위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로 상춘객들이 몰리면서 항공사마다 제주 노선을 역대급으로 증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화물차가 시내버스 2대와 다른 화물차와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1명이 숨졌고 2명이 심정지 상태, 6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선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대학교 입구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 훌쩍 넘게 지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고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제 뒤로 시내버스 한 대는 가드레일을 넘어 도랑 안으로 전복돼 있고 4.5톤 화물차가 그 위에 걸쳐져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한라산 쪽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시내버스 2대와 1톤 화물 차량을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2대엔 하교 중이던 제주대학교 학생들과 퇴근길 시민 등 6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버스 한 대는 버스 승객이 내리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에 있던 승객들은 쿵 하는 큰 소리가 난 뒤 버스가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버스 맨 뒷좌석 승객이 버스 앞쪽으로까지 튕겨져 날아갔다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2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6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을 포함해 중상자들도 다수 있어 앞으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사고 현장 주변 차량 통행이 중단되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연결하는 516도로는 퇴근길 심한 정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입구 사고 현장에서 JIBS 김현선입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고 현장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 아파트 가격이 이유 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는 뜸한데 매매가는 크게 오르고 있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기 세력이 제주로 내려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주택 공시가 논쟁을 벌일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아파트값 동향 파악에 먼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노형동의 A아파트 84제곱미터의 3층은 2달 전 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9월 4층의 거래 가격 7억 500만 원보다 28%나 상승한 겁니다. 연동의 B아파트 119제곱미터는 넉 달 새 거래 가격이 1억 넘게 올라 1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좋지도 않고 인구 유입 등의 호재가 없는데도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만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 이제 그 규제를 회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지방. 업계에선 수도권 내 거래가 크게 제한되면서 비조정 지역인 제주로 일부 투기가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지 투자자들이 대거 제주로 많이 오셨고요. 그 현장에 그때 당시 나와 있던 물건 거의 싹쓸이를 해봤어요. 부르는 대로 가격이 이제 올라가야 되고. 신규 분양 예정인 민간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높게 잡은 것도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에 신축 예정인 한 아파트 단지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2,750만 원에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뒤늦게나마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 사항의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주택 전매 행위 제한을 특례로 이행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제주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됩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에 투기 세력들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파트값 동향에 대한 점검이 우선 시급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이 같은 공시지가 산정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와 제주도가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라인별로 공시가 인상률이 다르다는 제주도의 지적에 면적과 실거래가에 따라 공시가 인상률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반박 자료를 내고 해당 아파트의 경우 두 평형 모두 실거래가가 2% 상승했는데도 대형만 공시가를 낮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과세된 데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란 입장을 보인 반면 제주도는 훈령상 공시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가 JIBS가 집중 보도했던 제2공항 예정부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토교통부 직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로 나왔지만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청와대에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JIBS가 보도한 제2공항 예정부지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공무원이 국책사업 중요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본분마저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투기꾼들로 인해 지역민들은 설 자리조차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싼 땅덩어리라고 사람들은 투기 세력은 농지를 먼저 사들입니다. 고발장도 접수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 측은 제2공항 예정부지에 대한 투기는 다른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가 제2공항에 들어올 줄 알고 여기도 땅 사고 저기도 땅 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부지기 쓰였습니다. 경찰 수사는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사 단계에 들어갔고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의혹의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의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평가심사에서부터 현재 사업자가 1위였다고 밝혔지만 최초 평가에서 다른 업체가 1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락업체들이 추가로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효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JIBS 보도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자치도는 평가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95.58점, 중부공원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94.94점입니다. 제주도 탈락업체에는 점수를 개별 통보했다며 탈락한 A업체가 결과를 문의했는데 실적 점수가 0점이라 전체 점수로는 2위였지만 제출 서류에 간인이 몇 곳 찍혀 있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찾기 힘든 사례지만 그렇다고 순위가 바뀌진 않을 거라 생각해 넘어갔고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 진행됐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저희도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지는 못했고 우리가 또 평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실적 점수가 좀 부당하게 깎였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를 오랫동안 계속 항의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1년 후 평가 결과가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탈락업체가 제기했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입니다. 행정심판위의 조사 결과 1위는 A업체였고 2위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반 컨소시엄이었습니다.
두 업체의 점수차는 상당했지만 A업체가 평가 제외당하면서 2위였던 호반이 1위가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가 점수로 실질 점수까지 다 인정을 받아서 1등이었다면 단인으로 떨어뜨리는 건 부당하다라고 저희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항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평가 점수를 공개했던 제주도의 당시 보도자료는 지금은 삭제돼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점수보다 결격 사유가 우선이고 평가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문제가 없다며 초고속으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탈락업체들은 추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바로 어제 JIBS가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졸속 의혹과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제시된 진지갱도를 원형 보존하라는 의견이 누락됐다며 보고서의 고의적 조작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중대한 하자가 생긴 것이라며 이대로 사업이 승인 고시된다면 관련 공무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로 상춘객들이 몰리면서 항공사마다 제주 노선을 역대급으로 증편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사상 처음 하루 국내선 운항 편수가 100편을 넘어서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요즘 제주엔 하루 3만 명을 웃도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배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입니다. 항공사들이 국제선이 막히자 제주 노선을 대거 증편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노선 운항 편수는 2배가량, 이용객은 2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닷새간 지난해 배 이상 운항했고 벌써 36만 명을 실어 날랐습니다. 역대 최다 운항 편수 기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틀 새 하루 국내선 운항 편수가 처음으로 100편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승객 수는 17,000여 명, 탑승률은 90%,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약 25% 가까이 증가한 평균 98편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일 평균 한 4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 기점 노선과 편수를 늘리면서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의 항공권 예약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학여행과 단체 여행객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행 심리가 살아나면서 개별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박과 렌터카 등 관광업계 예약률이 절반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골프, 낚시 등 레저 목적형 관광객들이 꾸준하게 입도를 하고 있고 위아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과 장년층 그리고 신혼부부 등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모든 연령의 다양한 계층들이 지금 제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제주에서 관광객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처럼 관광객에 의한 N차 감염이 확산될 경우 또 관광시장이 침체될 수도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하는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630번 확진자의 가족인 A씨가 오늘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아 637번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입도 도중 발열이 감지돼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확진이 확인된 B씨의 일행입니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도내 시설에서 격리를 해왔고 지난 5일부터는 두통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어제 검사를 받은 결과 오늘 확진 통보됐습니다. 제주 지역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보건교사와 보건보조인력, 특수학교 교직원과 특수교사 등에 대한 예방접종이 모레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1,20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들은 학교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 백신을 맞게 됩니다. 당초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에 대한 백신 접종 시기는 한 달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골프채를 대가성으로 수수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현직 공무원 A씨가 지난 2012년 말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수차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A씨와 제보자의 주장이 달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감찰부서와 면담에서 골프채는 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골프채와 사용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업체 측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화물차가 시내버스 2대와 다른 화물차와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 한 명이 더 숨져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고 현장 다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대학교 입구 사고 현장에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반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내버스 한 대는 가드레일을 넘어 도량 안에 전복되어 있고 그 옆에 4.5톤 화물 차량이 잠시 멈춰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찰은 한라산 쪽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시내버스 2대와 1톤 화물 차량을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2대엔 하교 중이던 제주대학교 학생들과 퇴근길 시민 등 6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버스 한 대는 버스 승객이 내리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에 있던 승객들은 쿵 하는 큰 소리가 난 뒤 버스가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버스 맨 뒷좌석 승객이 버스 앞쪽으로까지 튕겨져 날아갔다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전에 심정지로 이송됐던 환자들을 포함해 사망자가 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대 남성을 포함해 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부상자도 6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을 포함해 중상자들도 다수 있어 앞으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사고 현장 주변 차량 통행이 중단되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연결하는 516 도로는 퇴근길 심한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입구 사고 현장에서 JIBS 김현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지역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매개 참진드기 지수가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경북 지역에서 올해 첫 환자가 발생했다며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목욕과 옷 갈아입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 결과 제주의 지수는 48.4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습니다. 도내 8곳의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로 회계 전문가를 선임해 오는 16일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에 대한 매출액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카지노 영업 준칙에 따른 매출액과 재무제표 관련 사항, 게임 계약서, 카지노 회계 기록과 관리 실태 등입니다.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의 잠정 매출액은 약 690억 원 규모로 2019년 1,930억 원보다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맵을 통해 제주 4.3 유적지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단법인 제주 4.3 연구소는 카카오맵과 다음 갤러리를 통해 4.3 유적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맵은 주요 4.3 유적지 29곳이 등록됐고 특히 진아영 할머니 삼터와 주정공장 예터 등 10곳을 묶은 테마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갤러리엔 4.3 발발에서 초토화 작전 시기까지 전개 과정을 알 수 있도록 4.3 유적이 시기별, 주제별로 정리돼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1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공무원 8급과 9급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175명 모집에 3,360여 명이 지원해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세무 9급이 한 명 선발에 80여 명이 지원해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일방행정 9급은 50여 명 모집에 가장 많은 1,66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최고령 지원자는 54세, 최연소 지원자는 18세였고 20대 이하가 2,300여 명으로 69.4%, 30대가 24.9%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제주도가 2019년 11월 이후 업무 가운데 조직과 인사, 지방재정 운영, 주요 시책 사업 추진과 인허가 처리 실태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입니다. 또 감사요구제 시행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한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에만 없었던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가 진행됩니다. 정의당 고은실 도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근로자가 입원이나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격리 중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는 지난해 추진됐었지만 제주도와의 입장 차이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1,024가구를 확정해 9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주거위기 취약가구 7가구를 선정해 거주기간 6개월 동안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내 직업계고 졸업자의 17%만 취업했고 5명 중 1명은 반년 안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지난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통계조사 유지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직업계고 졸업자 1,500여 명 가운데 17%인 260여 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유지 취업자는 201명, 유지 취업률은 77%로 취업자 5명 중 1명은 6개월 안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용자가 직접 찍은 제주 영상을 공유하는 제주 러뷰 챌린지를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SK텔레콤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제주 풍경 영상을 1분 이내 짧은 콘텐츠로 제작해 영상 컬러링으로 설정 인증하거나 SNS 게시물로 올리면 경품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광공사는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 플랫폼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제주 관광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JI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